내려와서 삐죽삐죽 다 서야 되는데 아들이 폐잔병이 돼서 그냥 다 누워 계시니. 그 배차는 언제까지 우려 먹을 수 있어요? 응? 언제? 요게 네. 모든 차나무는 차 싹이 있으면은 그 안에 피려고 준비하는 잎사구가 3개가 더 들어가 있어. 그래서 옛날 송나라 때 황제가 차를 광적으로 좋아해. 가지고 이제 북송 마지막 황제 휴종이라는 황제는 북송을 대표하는 동양 화가예요. 그다가 황제 그 뭐랄까 자기 채야 서체 그 글씨도 그제 자기 글씨를 보고 그리고 중국 황제치고 처음으로 대관다론이라는 차에 관련된 책을 써. 그러니까 이 황제는 맨날 그 문신들하고 그제 서로 뭐랄까 차 말차 투다 차 시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그 문장 짓고 서로 이제 대화하고 그런 예술 방면만 발달한 황제가 휴종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신들은 원래 옛날 칼싸움 그런 사람 조금 무식하잖아. 그게 휴종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게 휴종이 이 사람들은 싫어하고 뭐 예술에 대해서 논하고 그런 문신들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무인들이 찬밥 신세야. 그래가지고 국경 수비가 엉망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흉노종한테 밀려가지고 저 남쪽에 어디 그 뭐지 지금 항주 서호 용정 나오는 항주까지 도망 나오잖아요. 가지고 자기하고 지 아들은 그 흉노종한테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할 정도로 황제가 차를 좋아하니까 황제가 먹는 차를 만드는 황실 제다원이 있어. 그게 이제 복건성 무이산 주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유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이 당나라 때는 동글동글한 이 홈에다가 차잎을 따서 시루에 쪄가지고 그걸 절구통에다 잘 곱게 찧어가지고 그걸 그 엄지손가락 꾹꾹 눌러서 돈처럼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돈전 해서 전차야. 벽돌 같은 보이차 벽돌전이 아니라 동글동글 옛날 엽전 있잖아요. 엽전처럼 동글동글하고 얍싸하게 만들어서 구멍 뚫어가지고 꿰매에 꿰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당나라 때 제다 방법이야. 그렇게 만들었는데 송나라 와서는 가운데 구멍을 안 뚫고 그냥 동글동글하게만 만들어. 그래서 송나라 때는 돈같이 생겼는데 돈이 아닌 동글동글한 차다 해서 둥글단 우리가 단체라고 하지. 그래서 송나라는 단차라고 그래. 근데 정유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황제를 기분 좋게 할까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틀에다가 정교하게 용조각하고 봉황조각을 해. 그래가지고 꽉 찍어서 나오니까 차가 용 모양이 되고 봉황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딱 봐.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차를 만든 놈이 누구냐 하게. 아 정유라고 하니까 야 가 바로 저 진급시켜라. 황제를 기쁘게 했으니 바로 진급이 되잖아. 그래 나중에 어떤 일까지 나오냐면은 막 새봄에 손으로 따기도 힘들어가지고 핀셋도 따요. 가지고 그렇게 마른 것만 해도 말 그대로 그제 꿀향이 나. 복밀향. 꿀향이 나는데 더 이제 황제를 기쁘게 해서 그 여린 싹을 갖다가 물속에다가 넣어. 물에다가 잠궈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껍질은 싹 버려져 가지고 그 안에 아직 피지도 않은 그걸 빼서 그걸 가지고 단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건 막 뭐랄까 그 여린 싹만 해도 하얀 융털인데 그 하얀 눈 있잖아요. 눈을 이긴다 해서 이길 승, 눈설, 승설 용봉 단차야. 그래서 물 속에서 만들어낸 싹이다 해서 물수, 싹아, 수아 그런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차가 황금 덩어리하고 똑같은 가격이 돼. 그래가지고 차가 송나라 때는 지극히 사치스럽게 변해가.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때 와서 주원장이가 차는 모든 사람이 즐겁게 쉽게 그렇게 구해서 즐겁게 먹는 게 차인데 돈 있는 놈들은 좋은 차 먹고 돈 없는 사람들은 막 훔쳐다가 이제 산차 만들어서 싸구려 차 먹고 이건 불공평하다 해가지고 단차 만든 걸 폐지시켜. 단차는 못 만들고 모든 백성들이 똑같은 차를 먹게 산차로 개량을 해. 그래가지고 단차가 없어지면서 산차, 우리 녹차처럼 흩어진 상태의 차가 되면서 차 먹는 방법이 바꿔져. 그래서 물을 부어서 차입이 물에 잠겨. 이게 물에 잠길 포 해서 포다포로 바뀌는 게 명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00년이 조금 더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 여린 그 싹은 뭐랄까 우리가 녹차가 가지고 있는 냉한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구중구포를 하는데 백차는 햇볕에만 바짝 말리기 때문에 차가 가지고 있는 냉한 성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살균 해독 작용이 강한 것이 백차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약으로 썼어요. 그런데 막 만든 건 너무 강하니까 3년 묵혔다가 약으로 썼는데 지금도 중국 호북성이면은 저쪽 북경에 있는데 거기를 호북성이라고 하는데 호북성에 민간 비방에 애기들 홍역할 때 몸에 열 내리는 약으로 백차를 써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드시 3년 지난 뒤에 약으로 쓰기 때문에 3년 지난 뒤에 그런 백차를 가지고 홍역을 치료는 민간 비방 약으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백차는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전 중국이 그냥 보이차로 그냥 사람들이 다 광분했었는데 아까 송나라 때처럼 재벌들은 100년 몇 억짜리 차를 먹고 서민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싸구려 차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차에 대한 그리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 보이차를 막 사재기 오고 그러니까 보이차가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5억 6억 하는 송빙 보원장 그런 것도 한 100만 원 정도 했어요. 100만 원 했는데 그것도 막 사람들이 뭐 무슨 보이차가 100만 원이냐고 막 난리 났었거든. 근데 지금 100만 원이 아니라 5억이요. 그게 다 뭐냐 돈 있는 사람들이 사재기 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먹어서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차는 먹고 싶은데 차는 귀하지. 그러니까 막 그런 차들이 이제 경매에 나가면서 막 천정부지로 올라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싸고 좋은 차를 먹고 싶지 싸구려고 맛없는 차 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게 보이차는 요즘 만든 숙차 싸면서 부드러운 숙차들만 먹고 중국 이제 대세는 백차예요. 몸에 좋은 약이 되는 백차를 먹다 해서 백차가 지금 유행한데 근데 이제 들리는 말로는 시진핑이가 백차를 좋아한대. 그래서 황제가 좋아하는 백차를 먹자 해서 지금 중국이 백차 붐이래.
그래서 이제 백차는 몸에 화기를 내리기 때문에 여름에 먹는 차가 백차예요. 그러면 극서 더운 것을 이긴다 해서 극복한다 해서 여름에 주로 먹는 차가 백차예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에 화기를 내린다 해서 약이 되고 또 그 더운 여름을 이길 수다 해서 이제 백차는 주로 여름에 많이 먹는 게 이제 백차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모처럼 시간 내서 명상하고 도 닦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 백차를 드시면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롱차라든가 막 참 말 그대로 황홀할 정도로 좋은 꽃향이 나는 그런 차를 먹다 보면 모처럼 공부 좀 하려고 이제 생각했다가 차에 취해가지고 이제 공부 생각이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러시지 말고 그럴 때는 이런 백차를 마시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좋고 또 그 담담하기 때문에 공부에도 좋아요. 특성이 없지. 그냥 담담하게 달달하고. 첫 잔이 맛있어. 응? 첫 잔이 맛있어. 첫 잔? 안 마셨네. 그래서 이 백차는 싹 안에 잎사구가 3개가 더 있어가지고 15잔에서 20잔을 우려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차 먹고 물만 쭉 빼서 놔뒀다가 뚜껑 열어놓고 뜨거운 김 빼서 놨다가 한 2, 3일 우려 먹어도 계속 나오는 게 백차예요. 바꿔드릴까요? 그 잎을 씹어 먹어도 맛있어. 예? 녹차 우린 잎을 씹어 먹어도 맛있어. 근데 저것은 한 입 드려봐. 네. 직접 이 얘기는 안 되고 먹어봐요. 이 녹차 같은 건 맛있어요. 근데 저건 이건 뭘로 이 얘기를 해서 비교를 그냥 여름에 마시면 더 좋고 겨울에도 괜찮고 아무튼간에 우리 몸 안에 찔깃. 그지 우리가 병이 생긴다는 건 몸의 장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화기가 충천해가지고 뭐 뇌를 쳐가지고 이제 병이 생기거든요. 그런 화기를 내리니까 겨울에도 이제 뭐랄까 저 화기가 없으라 뭐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뭐랄까 이 겨울에도 그 백차를 드셔도 그지 좋아요. 이게 차가 싹이 뾰족 나오면은 시간이 가면은 잎사구 하나가 펴져요. 그리고 또 한 일주일 가면 잎사구 또 하나가 이렇게 펴져. 그 싹 안에 잎사구가 3개가 돼 있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잎사구들이 커져.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핀 잎사구하고 두 번째 핀 잎사구가 거의 비슷했을 때, 그러니까 싹하고 잎사구 2개가 나란할 때, 그때 차잎을 따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차야. 그렇게 가지고 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차 싹을 보면은 그 햇빛 보는 윗면은 반질반질하고 매끌매끌해요. 근데 반대편은 숨구멍이거든요. 거칠거칠하고 하얀 융털로 덮여있어. 이 겉표면이. 그래가지고 요게 하얀 가운데 있는 뾰족 싹은 그 융털 자체로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하얗고, 두 잎사와 이렇게 받치면서 똑같이 키가 같을 때, 저는 여기도 하얗고 여기도 하얗고 한 가운데는 싹도 하얗고, 그래서 삼백이라고 그래요. 삼백이 되었을 때 차를 따라겠어. 근데 지금 개판 5분째. 입이 뾰족 나오거든. 그 처음 나온 입보고 그 다음 입이 나오는 거. 이걸 야들이 비수덕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릴 그 뭐랄까 틈이 없어. 그냥 요게 그 뭐랄까 키가 안 맞아도 막 싹 두 개만 따야 되는데 밑에 것은 훨씬 커요. 무게가 더 나가. 그 밑에 것까지 따. 그러니까 이게 그치, 지금 차 만든 사람들이 돈벌이로 차를 만들었어. 이게 우리들이 참 좋은 차를 감별하기도 어렵고 먹어보기도 어려운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 두 번째 싹 두 개가 달렸을 때 따서 만들면은 그게 이제 다 데리고 난 뒤에 입이 이렇게 펴지면은 마치 목당꽃이 꽃몽으로 막 피어서 필라고 올 때 그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백목단이요. 그 우리말로 백모란. 그래서 이제 그 백차는 그 차나무 종자가 따로 있어요. 이 녹차잎은 약간 짙은 그 녹색이거든요. 근데 백차는 연한 녹색에다가 그제 훨씬 더 잎도 크고 그제 차나무 종자 자체가 조금 달라요. 다른 차나무하고. 그래서 잎이 크고 싹이 크고 통통해요. 그걸 이제 대백차종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일반 우리 녹차나무고 똑같은 녹차나무에 뾰족 나온 여린 싹만 가지고 만드니까 은침 백호를 만들면 가늘가늘하고 그냥 그걸 그제 얍싸고 그랬는데, 1885년 1854년에 복정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백차를 좀 통통하면서 보기 좋은 백차를 만들 수 있을 거냐는 걸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뭐랄까 운남성이나 사천성 그런데 대차수 큰 잎이 그런 차잎과 원래 녹차나무의 소엽종 여린 잎을 차나무를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신품종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대백차 종을 만들고 나면서 그때부터 1885년부터 잎이 크고 통통한 백차를 만들기 시작해요. 보시면은 푸르딩딩은 그런 연화 그런 거다 따면 안 돼. 이제 그런 잎들을 따지 말고 그 1창 2엽만 골라서 따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다원을 그 수시로 나가면서 오늘은 싹이 얼마나 나오고 그런 것들을 전부 관찰을 해요. 관찰했다가 전체로 차밭에 일창 2업이 70%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다원에 들어가서 차를 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세 번부터 그냥 오늘도 따고 내일도 따고 막 저기 그런 계획성 없이 마구잡이로 다 따버려. 그러니까 지금 품질들이 지금 옛날처럼 그 균이는 것이 엉망진창. 맛이 어떻게 찔기고 쫄깃쫄깃하니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끝에 녹차 맛이 안 가서는- 나오죠? 아니 끝에 가서는 달콤해지더라고요. 네? 계속 씹으니까 달죠? 처음에는 쫄깃쫄깃했는데 끝에 가서는 달콤해지더라고요. 네. 그게 아미노산이 많으니까 달콤하죠. 하나씩 다 맛보라고 줄 건데 그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더. 그 묘한 그 쫄깃쫄깃한 맛, 끝에 단맛. 그래서 옛날에 고생 끝에 낙이라고 했잖아요. 고진감래. 그러네. 고생이 끝나고 난 뒤에 달진, 달감 올래, 단맛이 온다 해서 이 녹차에서 나온 말이 고진감래예요. 물론 금수저들은 처음부터 이제 단맛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긴 것을 살면은 고생 끝에 낙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언제 들어오거나? 15년. 어? 15년. 아, 저거 깨놓은 거야? 아니요, 그냥 백목단.
우리가 조금 전에 시험한 은침 백호, 백호 은침은 뾰족 나온 싹만 따서 생산량이 1년에 1000kg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차들은 차잎을 따서 대나무 채반에다가 얇게 펴서 중첩이 되면은 그 열이 있고 차잎이 가지고 있는 수분에 의해서 공기 중에서 빨갛게 변해 산화돼. 그래서 중첩이 되게 깔면 안 돼. 한 켜로 쫙 깔아서 햇볕에 말려서 완성되는 것이 이제 백차인데, 이런 차들은 1창 2업을 따고 생산량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차를 햇볕에 조그만 채반에다가 말려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그제 뭐 생산자들의 그걸 다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차는 햇볕에 말리는 게 아니라 실내에다가 큰 채반에다가 해가지고 이 뭐랄까 이제 선반처럼 쫙 이렇게 수분을 이렇게 공기 중에 놔두면은 이제 차잎이 가지고 있는 수분은 많고 공기 중에는 수분이 적고, 그래서 차잎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서 이제 건조가 되거든요. 그걸 위조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거? 예? 선반이라고. 선반 위에다가 지르는 게 선반이고. 자연 건조대. 건조대. 그래서 저런 데다가 이제 큰 채반에다가 쫙 깔아가지고 이제 전부 이렇게 껴놔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서 공기 중에서 차잎이 말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한 80% 정도 수분이 날려가면은 아까 그 홍백이 거기에다가 한 100도 정도 약간 뜨거운, 왜냐면 여린 잎은 한 3, 40도 아주 미지근한 불로 이제 말리는데, 이런 차들은 좀 입이 크고 그러니까 한 100도 정도 약간 따끈한 그 열로 그 완전 수분 제거를 해요. 이게 2015년에 만든 차니까 한 4년 돼서 약으로 드셔도 좋아요.
은침은 왜 첫 잔 안 버렸어요? 이제 은침차는 생산량도 극소량이고 가격도 굉장히 비싼 차예요. 그런데 원래 책에 써 있기를 10분 기다렸다 먹으라고 했어. 근데 이런 차는 대량 생산차라 공기 중에 먼지도 좀 많고, 그래서 한번 그 다른 차처럼 이제 빨리 세달을 해서 빨리 버리고. 첫 잔. 그래서 이런 차들은 일체 솥에 덮거나 멍석에 비비질 않고 그냥 말려서 만드는 차들이라 하얀 융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 중엽에 1554년에 전예형이라는 학자가 자천소품이라는 책을 썼는데, 차에 관계된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햇볕에 말린 차를 처음 으뜸으로 하고 솥에 덮은 차를 다음 그 차등으로 한다. 그 이유는 햇볕에만 바짝 말려 놓으면은 차를 만들 때 차가 뜨거운 열에 화기를 머금을 일이 없고, 또 요즘이야 그 부탄가스 뭐 이렇게 이제 전기 니크롬선을 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연기가 안 나는데, 옛날에는 솥단지를 그 달구려면은 밑에서 장작을 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기가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차를 덮을 때 그 화기와 연기를 머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자연에 가까운 차가 백차라고 그랬어. 근데 어디에서 만드는 게 좋고 어떻게 만들고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어. 그래서 전예영이라는 사람이 쓴 자천소품에 백차란 말이 나오긴 나와도 그게 이제 백차를 처음 만들겠다는 그 어떤 역사적인 그 기재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1796년 가경 초년에 복건성 맨 북쪽 복정현의 지방지, 이제 그 뭐랄까 나라에 대한 그 그 역사가 있고 각 지방마다 그 지방에 지방지가 있어요. 그 복정현의 지방지에 1796년에 여린 싹을 따서 하얗게 만든 은침 백호차를 창제를 했다라고 역사책에 나와. 그래서 그게 백차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러면 1796년이면 지금 한 200년 조금 더 됐지. 그게 백차가 이제 한 200년, 그러니까 다른 차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개발된 차가 백차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차잎을 따가지고 시루에다 쪄가지고 떡차로도 만들고, 또 똑같이 시루에 쪄가지고
동글동글 용봉 단차도 만들고 그러다가 명나라 때 와가지고 이제 산차를 위주로 만들면서 이제 산차를 만든다는 거 옛날에는 대부분이 녹차를 주로 먹었어요. 우리 지금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녹차 있죠? 그런 녹차를 위주로 먹었는데 녹차를 만들다 보면은 처음에 살청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녹차를 만들 첫 번째 살청 이 솥 온도가 350도에 400도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가마솥에 얼굴 비치면 얼굴이 막 확 정도로 뜨거워요. 예, 엄청나게 뜨거운 솥으로 그 뜨거운 온도로 차잎을 넣었을 때 차잎이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 안에 산화효소라는 산소를 만나면 빨갛게 변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뜨거운 열로 없애버려야 돼. 없애야 차잎이 빨갛게 변하는 발효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녹차는 특별히 솥 온도가 뜨거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담담하면서 몸이 건조한 말 그대로 군자처럼
기쁘지 않은 척, 슬플 때 슬프지 않은 척, 좌도 우도 아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담담한 맛이다 해서 옛날부터 돛 닦는 그 정신 공부하는 사람들 좋아했던 게 이 백차예요. 먹어보니까 알겠지. 막 녹차나 참 새봄에 맑으면서 청아하면서 신선한 맛에 사람들이 차를 먹다가 그냥 그 맛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그저 정신 잃어버리다 보면은 저절로 선의 경계에 들어가고. 왜냐 이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참선해야겠다 뭐 참선 뭐 이목고 뭐 있으면은 세상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 근데 차 몇 잔 먹다 보면 차 맛과 향에 사람이 세상 만사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그냥 차 맛과 향에 그 산매에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옛날 신선들이 얘기는 선의 경계거든. 이게 차 먹는 사람들은 아유 뭐지 스님들이나 도사들 그냥 앉아서 그냥 가부다 틀고 앉아서 뭐 365일 뭐 장자 불하고 뭐 저기 해야 우리가 뭐지 돛 닦고 그러는데 차 먹는 사람들이 맛있는 차 먹으면서 그 맛과 향 속에서 놀다 보면은 저절로 심신수양되고 그래서 옛날부터 차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먹었던 게 이 차예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좋은 맛과 향을 즐기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공부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추사 선생이 차를 통해서 선의 그 경계에 들어간다 해서 명선이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쓰고 이제 그랬는데 저거 이제 명선이라는 게 차나무 명자 참선 선자거든. 이제 저게 이제 추사 선생이 제주도 9년 동안 그 귀향사를 하면서 초이선사한테 좋은 초이선사가 만든 녹차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녹차 아니야. 그 좋은 녹차를 공짜로 9년 동안 이렇게 받아 먹다 보니까 미안해 가지고 이 글씨는 그저 한날에 무슨 누구의 그 비를 본따서 초이선사가 만든 차에 대한 보답으로 쓴다. 그래가지고 그저 중국의 명차 그저 몽정황에 못지않는 좋은 차다. 좋은 차를 얻어먹은 보답으로 이 글씨를 써서 초이선사한테 드린다고 이렇게 그 발문까지 써가지고 저 명선이라는 글씨를 추사선이 그 초이선사한테 선물을 해요. 근데 저게 바로 차를 마시면서 차 안에서 선의 경계에 들어간다는 유명한 말이거든요. 돛 닦는다고 애쓰게 고생할 것 없고 좋은 차 한 잔 가지고 눈 딱 감고 쉬고 짜고 쓰고 떨고 달고 그 맛과 향을 눈 감고 앉아서 음미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제 세상만사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차 산매 속에서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고려 초기에 이제 이규보 백운거사 이규보 같은 분들은 차 한 잔이 참선의 시작이라 했어요. 그래서 차의 맛은 도의 맛과 같다 그랬어요. 다도 일미. 이제 차와 참선은 같은 맛이라면 당나라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거든. 근데 차와 도하고 같다고는 말은 이규보 선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다도 일미를 주창흠 대학자가 이제 백운거사 이규보인데 이제 그런 학자들이 차를 통해서 심신수양하고 인격 도야하면서 참 자기 학문을 열심히 즐길 수 있었던 하나의 근본으로 차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한국의 그 유명한 실학자라든가 고려의 그 학자들
중국의 그 각 시대마다 유명한 학자들은 그지 우리가 주작으로 완성한 주의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주의도 차의 본고장인 무이산, 복건성 우롱차 무이산에 와가지고 그제 거기서 주작을 완성을 시키면서 거기에 무이정사라고 집을 지어놓고 그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 무이산 가면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차와 정신 그 문화 쪽에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불가분에 떨어질 수가 없는 그 관계예요. 근데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셨다면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차를 먹어서 참 좋고 그럴까였네. 참 그때만 해도 왜냐면 저는 옛날에 이제 좋은 차를 먹어봤은 게 그 맛과 향을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차를 아무리 비싼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 이제 뭐랄까 시절 운인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은 좀 더 좋은 차. 참 말 그대로 우롱차라는 차가 이렇게 신비하고 좋은 차라는 것을 그냥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먹으면은 입안에서 이게 왜냐면 이제 옛날 사람들이 차를 먹으면서 무슨 심신 그 뭐 수련하고 인격도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인격도야는 뭐 저절로 돼야? 근데 차 한 잔 먹으면은 그 맛과 향이 아니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 맛의 산매 속에서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지금 그런 차를 먹어봐야 그 산매에 들어가든가 말든가 봐야 돼. 그런 차들은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 오죽하면 제가 이거 만드신 지금 이제 80대 다 되신 분인데 그때 말씀드렸죠? 녹차를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유가 빵꾸 나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녹차를 먹으면은 당신은 이 수술해야 되니까 녹차 먹으면 안 된다고 그 녹차 사형 선고를 내린 분이야. 근데 그때 그 1996년도 그 유명한 복건성 그 철관음 중에 1등은 차왕이 조금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차는 워낙 좋은 차라 그것도 녹차가 아니고 발효차니까 유가 빵꾸 나서도 크게 지장 없을 거니까 한 잔만 들어보시라고. 워낙 좋은 차니까 향이라도 맡아보시라고. 가지고 한 잔을 데려드리고는 이 좀 쓰리냐고 암시랑한테 그럼 한 잔 더 드시라고. 그리고 한 잔, 두 잔 먹은 것이 아침까지 먹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차성을 다시 시작을. 근데 이 녹차를 오래 먹으면은 특히 이제 공복에 먹으면 안 좋아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공복에 녹차로 이런 거 한 10잔 먹으면 속쓰리고 구토 증세 올라와. 근데 이 발효차라는 것은 하루 종일 먹어도 그런 것이 없어. 옛날 사람들이 녹차를 처음 만들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불 조정 잘못해가지고 그 차잎들이 삘겋게 번어온 게 발효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일부러 그러면은 차잎이 빨갛게 버리니까 녹차에 신선하면서 뭐랄까 그런 맛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이상하게 꽃향도 나고 뭐 막 그러거든. 그런 게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금 그 살청으로 하는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공기 중에서 놔두면은 저거들 빨갛게 잎사귀 변하면서 꽃향도 나고 그러거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개진되고 새로운 방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발효차들이 나온 거지. 그다음 50% 발효시키니까 이게 우롱차가 되고 100% 완전 발효시키니까 홍차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물 뿌려가지고 쌓아가지고 막
그 퇴비 썩히듯이 녹차를 썩혀보니까 거기서 곰팡이가 피면서 흑차가 되고,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차를 만들면서, 왜냐하면 그래서 에디슨이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했잖아요. 근데 실패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영원히 실패인데,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녹차 하나만 딱 만들어 놨으면은 그냥 뭐 차수업 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 같다가 그만 6대 자료를 나눠가지고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백차 종류가 맛과 향에 담담하면서 특별한 그 맛이 없는데, 이게 이제 건강에 좋은 약으로는 어느 차보다 좋은 게 이 백차예요. 근데 아직은 제가 2015년에 목단 왕이라 해가지고 백목단 중에 품평에서 1등한 차, 그 차를 가지고 저렇게 눌러서 수입을 했거든요.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차예요. 벌써 지금 한 4년 돼서 지금 드셔도 돼요. 근데 저런 걸 그냥 지금 먹을 거 그저 한두 개 갖다 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묵혀놓으면은 저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귀한 약이 돼요. 정말 이제 집안에 보배라고 있어. 그래서 한 몇 개 집에다가 묵혀놔두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손들이 먹을 때, 아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성견 집에 있어가지고 이 귀한 차 뭐 한 100년 지나나요 뭐. 그 돈 주고 어떻게 사겠어. 우리 녹차도 이제 뭐랄까 담담하면서 그 담백하고 이제 뭐랄까 그러지만은 그 녹차 안에도 약간 시고 짜고 쓰고 떫고 단맛 맛의 오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녹차를 이렇게 드실 때도 그냥 원샷 하시지 말고 한 모금 넣고 입안에 굴리면서 맛의 변화를 음미하고, 그러다 보면은 차를 좋은 차와 나쁜 차로 이렇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빨리 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